봅시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미적분을 할 건데 앞에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목차를 확인해 봐보면 무엇을 배우겠다라는 것은 볼 수 있어요. 수열이 있고 급수가 있고 미분법이 있는데, 그렇지, 미분법에서 이제 수투 내용이 그대로 등장해요. 근데 함수가 좀 달라지겠습니다 라는 건데, 삼각함수, 지수함수, 그리고 여러 가지 미분법, 그렇지? 그리고 활용이 있네. 활용이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해석하는 건데 너희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앞에 부분을 다 알아야 뒤에 부분 처리가 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시험은 굉장히 자주 볼 거예요. 우리가 센 한 개만 하는 관계로 내용이 굉장히 쉬울 건데 뭐 갑자기 문제수 세지 말고 그럴 건데 너희들이 이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본적인 게 그 완벽하게 시키겠다라는 게 내 기본적인 생각이거든. 여기 나는 기본적인 개념을 너희들 완벽하게 익힐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건데, 테스트를 자주 볼 거니까 그건 너희들이 항상 인지하고 오고, 다음 전 시간에 이제 오다 물어본 거라든가 개념에 대한 부분을 그 다음 시간 시험 볼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를 그린다든가 이제 수투에서 배운 내용들이 등장할 거야. 연속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이제 기억이 안 나면 내가 이제 설명을 해주긴 해줄 건데 한번 전에 거 책도 찾아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나한테 또 질문하세요. 알겠지? 살짝살짝 등장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기억할 필요는 있는 것들은 계속 설명할게요. 오케이? 계속적으로 수투 내용이 그대로 나와. 미적분에. 함수만 조금 어려워졌을 뿐. 그러니까 외울 게 많으니까 열심히 외우세요. 오케이? 그게 다 외워져야 공식들이 명확히 외워지고 어떻게 돼서 그 공식이 나왔는지 명확히 알아야 증명이라도 해서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훈련을 시킬 거니까 이거는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봐봅시다.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볼 거예요. 수열의 극한을 볼 건데, 일단원이야. 수열의 극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가? 칠판? 바꿔주시기로 했어요. 머지않아 곧 바뀔 거니까. 오케이? 기다려보세요. 수열의 극한이다 라는 건데, 우리가 수열을 어떻게 정의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수열을 어떻게 정의했었어요? 수열이 1, 2, 3, 4 이렇게 쭉 있는 어떤 수들을 어디에 대응시킨 거냐면 실수의 집합에 대응시킨 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연수라는 집합에서 실수라는 집합에 보내는 함수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자연수가 되는 함수입니다 라는 거예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AN이라는 식을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AN이 EN 플러스 1이다 라는 건데, 원래 얘를 FN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EN 플러스 1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FX는 EX 플러스 1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X에 무엇을 대입한 거냐면 X는 자연수예요. 오케이? 이렇게 나타낸 게 수열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의 극한을 생각한다라는 거랑 비슷해요. 함수의 극한을 생각한다라는 거랑 비슷하지. 그러지? 그러면은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배울 때, 함수의 극한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뭐였어? 함수의 극한. 극한을 배웠네? 그럼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떠오를 거 아니야? 딱 떠오른 단어 뭐야? 뭐야? 딱 한 단어가 떠올라. 뭐예요? 극한 가까이 가는 건데 연속 나왔어요. 좋아요. 연속도 중요해. 뭐가 떠올라요? 너무 애매한가? 뭐가 떠올래?
또 연속인데요. 연속. 뭐가 떠올라요? 그래요. 수렴이 가장 중요한 얘기야. 오케이? 우리가 수렴하지 않은 얘는 잘 다루지 않아. 알겠지? 수렴하지 않은 얘를 다룰 이유가 없겠지. 어떤 한 값으로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하지. 그냥 계속 퍼지는 거는 어디로 퍼질까? 뭐 애매하지. 어떤 값으로 퍼진가가 아니고 계속 커지냐? 아니면 계속 작아지냐? 계속 반복하냐? 1, 2, 1, 2 이렇게 반복하냐? 이런 거잖아. 그러면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수열의 극한이나 어떤 극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수렴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값으로 수렴하게 만든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시험 문제는 수렴만 나오는 건 아니야. 당연히 수렴의 반대말이 뭐가 돼요? 발산이 되지. 그지? 발산의 경우도 등장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가장 만만한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용어가 등장해요. 오케이? 수열이니까 자연수의 값이 계속 커지겠습니다. 라는 것만 등장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함수의 극한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분의 1 이런 것은 무엇이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가 돼서 0이 됐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상수의 형태가 0으로 갔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것 같지. 왜? n은 무한대로만 보낼 거니까. x의 값이 1로 가거나 2로 가는 이런 형태가 안 생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는 뭐? n의 값만 보낼 거야. 실질적으로 수열은 함수와 비슷하다라고 했으니까. 함수인데 자연수 범위에서만 다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n의 값이 계속 커진다라는 것은 x의 값이 계속 커집니다라는 거니까 이런 형태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극한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런 형태를 찾는 게 목표가 될 거예요. 오케이?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가 뭐가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야.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형태를 만들 건가라는 거지? 그지? 근데 너희들이 이제 책을 봐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함수로 연결시켜서 설명했으면 좋겠지만 책들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좀씩 표현된 게 달라. 수열 자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라는 건데 함수로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대부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봐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1에 대한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오케이? n분의 1에 대한 극한은 어떻게 되냐면 1 넣어보면 뭐가 되냐면 1 넣어봤어요. 1 넣어봤더니 1이 되지. 이거 1로 잡을게 그냥. 오케이? 2 대입했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3 대입했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점점점 어떤 값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게 보여요? 점점점 0의 값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게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얘의 극한은 뭐가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0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쓰는 말이랑 어떻게 쓰는 말이 똑같은 말이냐면 무한대일 때 0으로 간다라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케이? 알겠지? 그리고 이 값을 뭐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극한값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극한값, 극한. 이렇게 불려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용어들은 명확히 알고 있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수열에 대해서 표현해 본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어떤 알파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지. 그지?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n이 무한대일 때 an이 알파로 수렴하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너네들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합니다? 극한값, 극한이라고 부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발산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발산하는 경우는 뭐야?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발산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겠지. 우리가 이제 발산한다라는 경우를 할까요? 발산하는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n 플러스 1, 아까 지금 했던 이 수열을 대입했더니 1 대입할 때, 2 대입할 때, 3 대입할 때 계속 커졌어. 계속 커지고 있지. 그지? 우리가 뭐로 발산합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 있겠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됐다면 커질 때마다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경우가 이제 등장해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야. 오케이? 실제적으로 우리는 함수를 배울 때 마이너스 1의 x제곱이다 라는 지수함수는 배운 적이 없어요. 오케이? 밑이 항상 뭐보다 커야 됐어?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됐지? 그 경우만 우리가 다뤘었단 말이야. 0보다 크고 1이 아닌 경우만 다뤘었어요. 이런 함수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수열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이거 1 대입하면 뭐가 돼요? 1 대입하면? 그렇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2 대입하면 1.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 4 대입하면 1이에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하나의 값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얘도 뭐 하겠습니다 라는 거요? 발산합니다. 오케이? 얘는 진동하는 경우다라고 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발산하는 경우다라고 하는데 나는 얘는 이제 진동하는 경우라고 하고 발산하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 진동하는 경우라고 말할게요. 오케이? 근데 한 가지를 나는 더 추가할게요. 어떤 경우를 추가할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런 형태를 해볼게요. 오케이? 이 형태를 봐봤더니 조금 달라. 1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1 대입하면 2가 돼. 마이너스 2가 돼. 그렇지?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뭐가 돼요? 4가 돼요. 3 대입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8이 돼요. 그렇지?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벌어지지. 진동하긴 한데 계속 커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진동하는 건 맞아. 근데 이건 정식 용어가 아니에요. 진동 발산한다라고 부를게요. 오케이? 얘는 처리하는 경우가 좀 다른 경우가 생겨서 얘는 이제 나는 그냥 이렇게 부를게. 나는 이렇게 부를게요. 얘는 진동하는 경우라고 할 거고 얘는 진동 발산하는 경우라고 부를게요. 오케이? 알겠어요? 정식 용어는 아니라서. 정식 용어는 아니야. 여러분 얘기했지만 어디 가서 진동 발산합니다 라고 막 언급하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이것도 허파하는 거니까 진동하면서 발산한다. 이것도 발산하는 건데요. 진동하면서 발산한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 뭐지?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알겠지? 얘는 그냥 진동하는 경우라고 그냥 할 거고 진동 발산하는 경우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경우는 내가 왜 그러냐면 이 경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수열이 등장하는데 얘는 발산하잖아. 발산하지?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2의 n제곱분의 1의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분모가 진동 발산해버리지? 그렇지? 그러면 이 값은 분모가 계속 커지면 이 절대값 붙여주면 뭐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지. 그렇지? 얘는 0으로 수렴해. 오케이?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위에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분의 1. 얘는 뭐예요? 수렴하지 않지? 오케이? 수렴하는 경우는 이 등호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양의 무한대랑 음의 무한대를 제외하고서는 등호를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등호를 표현하지 않지? 오케이?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진동하는 경우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발산한다고 쓰세요. 오케이? 그래서 발산하는 경우고 진동하는 경우입니다. 라고 언급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물어보진 않아. 잘. 오케이? 뭐 이 근처 학교에서는 물어볼 리가 거의 없겠지. 물어봐서 의미가 없잖냐? 그렇지? 의미가 없는 거는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이 수렴과 발산이 어떤 경우입니다 라는 걸 했어요. 수렴하는 경우는 어떠한 하나의 값으로 가는 경우다 라고 했지.
하나의 값으로 가는 경우인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의 값을 극한 값이라고 불렀습니다 라는 거고, 발산하는 경우는 총 네 가지로 나눠서 쓸 수 있는데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 발산하는 경우. 오케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제 언급했듯이 가장 중요한 경우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경우야. 중요한 경우는 뭐냐면 무한대분의 상수의 형태가 뭘로 갑니다? 0으로 갑니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경우야. 무한대분의 상수의 형태는 다 뭘로 갑니다? 0으로 갑니다 라는 게 여기서 핵심이야. 이꼴로 만들 수 있으면 끝나. 오케이?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형태가 등장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첫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너희들이 이제 이건 배운 적이 있는데 어떻게 배웠냐면, 함수랑 이제 의미가 좀 비슷해. 리미트 n의 제곱 플러스 1분의 2n의 형태입니다 라는 거예요. 차수를 따진 거지. 분모의 차수가 더 큰가, 분자의 차수가 더 큰가 라는 거네. 그지?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다.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큰 경우.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 뭘로 나눠줘?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눠주는 거지.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눠봤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더니 1 플러스 n의 제곱분의 1분의 n분의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겠네 라는 거예요. 0으로 수렴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더 큰 경우는 0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겠네.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면,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똑같은 경우예요. 오케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리미트 굉장히 쉬운 경우만 다루지 않고 이렇게 다룰게요.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분의 2n 플러스 1인 경우예요. 오케이? 루트 가장 큰 차수만 따지는 거라서 루트 n의 제곱은 n이지, 차수가 1차고 차수가 1차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주겠냐라는 것은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누겠습니다. n으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지. n으로 나누면 루트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되니까? n제곱이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극한이 되겠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1 플러스 n분의 2가 되고 2 플러스 n분의 1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0으로 가고 0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분의 2 뭐가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의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 루트 씌워서 최고창의 개수의 b지. 루트 1분의 2.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형태로 등장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경우.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경우예요. 오케이? 이 경우는 이제 한 경우만 따져봐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n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n 세제곱 마이너스 2n, 이 경우에 대한 극한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따지는 거는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누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야. 지금 다 분모의 가장 큰 차수, 분모의 가장 큰 차수,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누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지. 이건 함수 때랑 똑같이, 그지?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극한을 구해봤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봤을 때 2 마이너스 n제곱분의 2가 되고 3n 마이너스 n분의 2가 돼요. 0으로 가고 0으로 가는데 지금 굉장히 커져버리잖아. 그지? 0으로 가는 건 너희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굉장히 커져버리는 건 좀 신경 써줘야 되잖아. 그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야! 지각이하고 자고 있으면 어떡해? 물총 한 번만 더 잡아. 내가 이렇게 쏴볼래. 내 책. 쏴볼라니까 연습 중이에요 지금. 한 번만 더 자면 이렇게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형태가 있겠냐면 이런 형태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지우고 합시다. 두 번째는 이러한 형태예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가 있습니다 라는 거야. 얘는 이제 그때는 응꼴도 있었잖냐. 근데 여기서는 0으로 가는 형태가 특별히 없어요. 오케이, 만들 수야 있겠지만, 굳이 만들 수야 있겠지만 특별히 만들지는 않을게요. 뭐 n분의 뭐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분의 1 분의 n의 세제곱분의 1 뭐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지만 굳이 번분수까지 만들어서 처리하기는 조금 짜증나잖아요. 문제로는 있을 거예요. 오케이? 문제로는 있을 건데 그러면 얘를 어떤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목표겠어. 이런 형태로 바꿔주겠습니다 라는 거 목표겠지. 그렇지? 안 보이면 이런 형태로 바꿔서 처리하면 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룰 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돼요. 루트 n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제곱 2n 마이너스 2n이고 n 이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지. 굉장히 뭐 해주고 싶어요? 뭐 해주고 싶어? 루트 두 개가 등장하면 굉장히 뭐 해주고 싶냐? 그렇지, 유리화하고 싶지? 이게 어떤 형태가 안 보이니까 유리화해서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유리화 시켜 봤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n 분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4n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은 봐봐, 무한대 분의 무한대 형태로 바뀌어버렸지. 차수가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됐으니까 방금 전에 푸는 방법 비슷하게 해결할 수 있겠지.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눠주세요 라는 건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으로 나눴더니 루트 1 플러스 n분의 2가 되고 루트 1 마이너스 n분의 2가 되고 4가 되네.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뭐가 되겠습니다? 2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의해줘야 돼. 뭘 주의하냐면 지금 딱 기지개 좀 피세요. 기지개 좀 피세요. 오케이? 배에 힘주고 기지개 딱 피세요. 진짜. 뭔 말 하려 했냐면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유리화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데 봐봐, 루트가 등장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등장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봐봐, 여기에서 등장했지 루트가. 그지? 두 번째는 여기에서 등장했지. 그지? 루트가 등장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화시키는 거는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가 등장했을 때만 유리화시켜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는 다 했어요. 오케이?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 더 있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나한테 이제 극한을 구한다라고 했어요. AN의 극한하고 BN의 극한이 있는데 이 수열이 있는데 이놈의 크기가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 나한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알파라고 했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베타로 수렴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제이는 어떻게 돼? 끝이에요? 아니에요. 같을 때도 있어요. 오케이? 같을 때도 있습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케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거야. 대표적인 예가 AN을 0으로 잡아버리고 아니면 마이너스 n분의 1로 잡아버리고 BN을 n분의 1로 잡을게요. 오케이? 무조건 커. 그렇지? 근데 얘는 뭐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지?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니까. 그지? 얘도 뭘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해요. 같아지는 경우가 어떻습니다?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당연히 이걸 배웠으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네. 크기가 bn, cn 이렇게 등장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등장했다면 우리가 이제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도 알파로 수렴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한 가운데 값은 무엇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알파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수열의 개념은 이 정도가 전부예요. 그래? 근데 너희들이 알아야 돼. 문제를 풀 때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억이 날까 모르겠어요. K는 1부터 N까지 K에 대한 거네. 이거 저번에 우리 한번 했었지. 이거 뭐야? 2분의 N 플러스 1이야. 외우세요. 자주 등장하니까 외우세요. 오케이? 그러면 시그마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 K-1에 대한 이 합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시그마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하겠지? 이용할 건데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 N제곱이 될 거야. N번째 홀수까지 합. N제곱이야. 옛날에 그림 그려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냐? 근데 너희들이 기억 못하면 시그마의 성질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N이고 K-1이 N번 더해진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봤더니 얘가 2분의 N 플러스 1이었네. 약분돼서 N의 제곱 플러스 N인데 빼져서 N의 제곱이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너희들이 이 계산이 가능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K에 대한 극한도 있었다면 이 합을 구할 수 있었다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은 뭐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냐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지. 근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얘를 2 곱하기 3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혹시 이 두 개를 묶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뭐예요? 내 거야? 내 거가 이렇게 시끄럽냐? 아 진짜 내 거 아니었네.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 얘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분의 N 플러스 1에 뭐가 되겠습니다?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극한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어떤 경우도 당연히 있을 거냐면 수원에서 이것만 배운 게 아니고 어떤 것도 배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삼각함수도 배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삼각함수도 배웠어. 오케이? 나한테 어떤 극한을 물어볼 수 있냐면 이런 극한을 물어볼 수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코사인 n분의 4파이랄까? n분의 4파이 뭔 소리야? n분의 4파이 해도 되는데 4분의 n파이 이게 좀 깔끔하겠다.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렇지? 오랜만에 코사인이 등장했네. 코사인 값은 어떤 값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왜 기억이 나야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 꼭 그랬잖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코사인 이 극한을 생각하기 위해서 4분의 n파이는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뭐보다? 1보다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n분의 를 곱해줬어요? 그지? 그럼 이놈의 극한은 뭘로 가고? 0으로 가고. 이놈의 극한은 뭘로 가고? 0으로 가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뭐가 되겠습니다? 0으로 수렴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원에 나온 개념들이 이렇게 등장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모르면 너희들이 한번 찾아서 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나한테도 질문하세요. 다 알려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걱정하지 마. 다 알려줄 거니까. 다 알려주잖냐? 너무 많이 모르면 가끔 신경질 내긴 해도 적당히 모르면 이런 건 다 알려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오세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한 부분은 다 끝났어요. 쭉 넘겨보면 너희들이 이제 대부분 문제에 대한 설명이 끝났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확인할 수가 있어. 근데 등비수열의 극한은 이제 조금 이따 합시다. 이제
어떤 경우는 있냐면 봐봐. 예제 3번 봐보세요. 바이블 예제 3번. 없냐? 책 하나 남는 거? 아, 내려봐. 얼른 갔다 올게. 빵. 를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기본적인 패턴은 이거지. 방금 지워버렸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오케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런 형태는 다 이제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어서 생각해 주세요 라는 거겠네. 그지?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형태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런 형태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의 제곱분의 2n 플러스 1분의 a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이래. 그러면 얘가 4래. a 뭐야? 4.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우리가 극한이잖냐? 오케이?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보다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더 깔끔해요. 깔끔해. 왜? 0분의 0꼴이 없거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밖에 없거든. 오케이? 그래서 최대한 깔끔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루트 등장했는 경우는 유리화시켜서 처리하면 되고. 그렇지?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는 차수가 똑같을 때 이 값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5분만 쉬었다가 등비수열 합시다. 비수열에 대한 극한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보세요. 봐보자. 등비수열의 극한은 뭐냐면 수열이 등비수열로 주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첫 항이 a, 두 번째 항이 ar을, 세 번째 항이 ar의 제곱, 네 번째 항이 ar의 세제곱, n번째 항이 ar의 n-1제곱입니다 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오케이? 얘가 an번째 항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열에 대한 극한을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지. 한번 이제 범위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건데 임의로 이 극한을 생각할 때 n이 붙어 있는 게 r이니까 공비에 붙어 있는 거니까 공비가 어떻게 변함에 따라서 극한이 달라집니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공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거예요. 공비가 3인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의 n제곱 그냥 이렇게 잡읍시다. 그렇지? 계속 어떻게 돼? 그렇죠. 발산해요. 무한대로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주기를 공비가 뭐보다? 1보다 더 큰 경우 생각해 봤더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공비가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제 공비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a 곱하기 1이라 할까 이거는? 1을 백날 n제곱 해봤자 1이지. 그지? 얘는 어떤 값으로? a의 값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방금 전에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했어요. 발산한다 라고 했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은 r이 1일 때는 이 수열이 무엇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항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항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리미트 r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분의 1의 n제곱 이거 해봅시다. 마이너스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 이거 해볼 거야.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가 돼버리는 거지. 뭐가 되겠습니다? 0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뭐 또 그러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도 해볼 거야. 그랬더니 얘는 무엇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있어봤자 마이너스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해봤자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봤자 0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부호가 상관없이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는 0으로 가는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봤자 0으로 가겠지. 이미 0으로 가까이 갖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뭐냐면 세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는 무엇으로 수렴하겠습니다? 0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 해볼 거예요. 얘 진동하지? 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뭐 하겠습니다? 진동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진동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진동하는 경우입니다 라는 거고, 다섯 번째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경우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3의 n제곱이지. 마이너스 3, 9, 마이너스 27 진동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진동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수렴하는 경우가 중요하니까 수렴하는 경우를 찾아봤더니 언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공비가 뭐하고 뭐 사이?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등비 수열의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인데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는 0으로, 공비가 1일 때는 첫째 항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기억하세요. 수렴 구간에 대한 생각은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데,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는 0으로 수렴하고 1일 때는 첫째 항으로 수렴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반드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너네들이 어떤 문제를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좀 넘겨서 등비 수열에 대한 다음과 같은 거에서 수렴하느냐라는 것을 구해 볼 수 있어요. 수렴 구간을 구해 보세요 라는 것들이 등장해요. 7번을 봐봤더니 예제 7번을 봐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예제 7번은 이렇게 등장해요. 3의 2x-1, 2x-1에 이거의 n제곱, 이 수열이 있어요. 오케이? 이 수렴 구간을 구해주세요. x의 범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 3분의 2x-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x의 범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렇지? 그 다음 2번 봐봅시다. 2번 봤더니 수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 6-x의 2n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의 공비는 뭐가 되냐면 제곱이야. n 밑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x의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어차피 제곱은 양수니까 이거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이 범위만 신경 써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5-x 합 합 7-x. 그래요? x의 범위는 5부터 7까지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비 수열에 대한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데,
혹여나 너희들이 이제 질문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생길 거야.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는 0으로 수렴하고 수렴값이 달라. 수렴하는 구간은 얘인데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는 0으로 이럴 때는 첫째 항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알겠어요?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수렴값이 다르게 등장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을 생각해 줄 건데 어떤 형태를 다룰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생각해 주세요 라는 거야. 이런 극한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미세 절대값이 가장 큰 놈으로 나눠요. 오케이? 분모에 미세 절대값이야. 미세 절대값이 지금 얘는 다 양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오케이? 일단 이것부터 처리해보자. 처리해봤더니 우리가 무엇으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의 n제곱으로 나눠주겠지. 1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분의 이거 3의 n제곱인데 3 앞으로 뺄 수 있지. 그지? 이렇게 지수는 그냥 앞으로 항상 빼버리세요. 그러면은 3 플러스 3분의 2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0으로 간다 했지.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 있으면 0으로 가요. 0으로 가니까 뭘로 수렴하겠습니다? 3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복잡한 형태에 대한 극한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뭘로 나눠주라고? 분모에 미세 절대값이 가장 큰 놈으로 나눠주세요 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어떻게 등장할 수 있냐면 이런 형태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3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모의 절대값이 가장 큰 놈으로 나눠주는 거지. 얘로 나눌 거야. 오케이? 얘로 나눠줘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뭘로 가? 0으로 가지.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0으로 가고 3분의 2의 n제곱이야. 0으로 가는 거예요.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결국 0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동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절대값이 가장 큰 걸로 나누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알겠어요? 이거 음수로 간다 해서 뭐 가는 값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고 무한대면 상수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그리고 등비수열에서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등장하냐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합시다. 거기는 예로 이제 바이블에 있는 예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할게요.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한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공비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이 문제는 반드시 어떤 조건을 줄 거냐면 R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항상 줄 거예요. 왜? 정의할 수 없으니까. 오케이? 분모를 정의할 수 없는 형태가 생기니까 이 조건을 항상 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놈의 극한을 생각할 때는 결국 R의 범위를 나누어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야. R의 범위에 따라 극한이 아까처럼 다르게 등장했지? 그지? 그래서 R의 범위에 따라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개의 범위로 나눌 거냐면 이해가 없다면 4개의 범위로 나눌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4개의 범위로 나눌 거예요. 마이너스라고 1을 기준점으로 나눠주니까 이 두 개는 어차피 똑같은 형태야. 왜? 방금 전에 해봤더니 3의 n제곱으로 나눠서 처리하는 경우나 마이너스 3의 n제곱 처리하는 경우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생겨서 똑같이 0으로 갑니다 라고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지. 그지? 그랬기 때문에 얘는 이 첫 번째 경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래 이 경우도 따져야 돼? 따져야 되는데 이게 다루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안 따져요. 원래 이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누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표현할 때 첫 번째 경우는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지?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 해봤더니 R의 n제곱은 무한대로 가는 경우잖아. 그지? R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분의 1 0으로 가고 0으로 가서 뭘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범위를 나눠서 각각의 수렴값을 구할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두 번째는 따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안 따질게요. 세 번째 봅시다. 오케이? 세 번째 봤더니 R의 범위가 절대값 1보다 작을 때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로 처리할 수 있겠지? 이 경우는 n제곱은 다 뭘로 간다 했어? 0으로 간다 했지?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1 사이면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했잖아. 0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1분의 마이너스 1.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는 뭐가 되냐면 R이 뭐일 때? 1일 때 구해봤어요. R이 1일 때는 뭐가 되냐면 2분의 0이네. 그래요? 0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구간별로 극한값을 달리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예제 6번에 보면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문제네. R의 양수에서만 따져주라고 했지? 그러면 굳이 이렇게 범위를 다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서 양수만 따지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안 준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R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범위로 나누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국 여기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제는 뭐냐면 뒤로 넘겨봤더니 예제 8번이 등장할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fx의 형태를 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건데 x의 n제곱 형태로 다 표현이 되어 있네요. 2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2의 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x의 범위에 따라서 나누어서 처리하겠지. 그래요? x의 범위에 따라서 나누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 네 가지의 범위로 나누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x의 범위가 1보다 클 때 이거 해볼 거예요. 1보다 크면 x의 2n제곱으로 나누겠지. 나누어 봤더니 1 플러스 x의 2n제곱 분의 x가 남네. x 플러스 x의 2n제곱 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0으로 가고 0으로 가지? 뭘로 가겠습니다? x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x가 뭐일 때예요? 마이너스 1일 때예요. 이때 따져봐줬더니 뭐야 이거 1이지? 뭐야 마일이지? 그래서 2분의 0이 되는 거 보여요? 0의 값을 가질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x의 범위가 1보다 작을 때 이거 할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지? 그러면 얘는 각각이 뭘로 수렴해요? 0으로 가고 0으로 가겠지? 그럼 1분의 1만 남아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다음 네 번째 봤더니 x가 뭐가 되는 경우예요? 1이 되는 경우예요. 1이 되는 경우를 해봤어요. 1 대입하고 1 대입했더니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뭐 해줄 거냐면 그래프로 표현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지금은 문제가 조금 쉬울지 모르는데 나중에는 이 그래프를 표현한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또 물어봐. 또 다른 문제 또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형태에 대한 극한을 잘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봐봅시다. 이 형태를 그려봤더니 x축이 있을 것이고 y축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하고 1이 되고 0이에요.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봤더니 우리가 얘는 x가 1보다 더 크거나 x가 마 1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1보다 더 크거나 마 1보다 더 작은 경우는 y는 x라는 직선이에요. 그래요? 여기에서 크거나 작은 경우만 체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운데 범위를 지워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지워줘. 지워졌네. 그래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0. 그렇지? 마이너스 1하고 x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이 된다. 1이 된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1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지? 마지막 1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불연속점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지? 불연속점 이때 있지? 적한, 우극한이 다르면 불연속이지. 그지? 불연속점 한 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거를 물어봐요. 실제적으로 좀 더 복잡하게 만들면 이거 제곱만 들어가도 더 복잡해져요. 오케이? 제곱만 들어가도 더 복잡해져. 이 그래프가 이렇게로 바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로 바뀔 거야. 실제적으로 색칠되고. 뭐 이런 형태로 바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결해 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열에 대한 부분은 등비 수열까지는 이게 끝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활용이거든. 활용인데 너희들이 이제 활용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 극한에 대한 성질이에요. 극한에 대한 성질.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극한을 구할 거야? 어떤 극한을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 n에 대한 극한이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 n 플러스 1에 대한 극한은 같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항의 극한 따지는 거나 그 전항의 극한 따지는 거나 이 n 플러스 100의 극한 따지는 거나 어차피 n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큰 상태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놈이 수렴한다면 똑같은 값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한테 간혹 이런 문제들이 등장해요. 간혹 센 문제를 펴봅시다. 센에 있는 문제니까 센 문제를 봐봅시다. 몇 번이냐면 45번 보세요. 45번 봤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뭐라고 했냐면 an-1에 대한 극한이랑 2an 플러스 3에 대한 극한이 뭐가 플러스 2지 이거. 플러스 2에 3에 대한 극한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야? 이거 아니야?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얘도 알파로 수렴하고 얘도 알파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3은 2알파 플러스 3이니까 얘가 마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곱해주고 처리하면 2알파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2. 6알파는 9가 돼서 알파는 뭐가 되겠습니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극한이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극한의 성질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극한에 대한 성질이에요. 극한에 대한 성질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알파로 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베타로 간다면 우리가 이제 an 플러스 마이너스 bn도 곱한 것도 나눈 것도 다 뭘로 수렴하겠습니다. 각각을 더하고 뺀 것으로 곱한 거로 나눈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단 여기에 조건이 있지. 나눠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눠준 거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분의 an에 대한 극한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얘가 베타분의 알파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왜? 어떤 경우가 존재하니까? 어떤 경우? 그렇지. 여기는 하나가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얘도 0도 아니고 얘도 0도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만이. bn이 정의가 안 되면 안 되잖아. bn이 0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 그럼 이게 정의가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bn도 0이 아니고 베타도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등비 수열에 대한 극한이랑 성질은 여기까지 기억해 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활용 파트는 5분간 쉬었다 합시다. 5분간 쉬었다가 다음 거 풀어보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활용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극한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고 합답형 문제에 대해서, G형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건데 여기에 나오는 G형은 거의 대부분을 해결해 볼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G형 문제다라는 것은 그 56페이지에 수열의 참가 거짓 이렇게 있지? 이 문제가 너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야. 오케이? 너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그지? 너희들이 가장 많이 틀려오는 문제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인데 가끔 선생님들께서 다음 중 옳은 거의 개수 구하세요 라는 문제를 잘 내는 문제. 제발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개수 구하라면 한도 끝도 없이 하나 틀리면 다 틀리지 않냐? 근데 어떨결에 하나 틀렸는데 하나 맞아버렸어. 맞았네. 괜히 기분 좋고. 좀 그런 거잖아. 일단 봐봅시다. 예제 10번 봅시다. 예제 10번을 볼 건데 내가 수원 설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어떤 형태냐면 an 플러스 1의 형태가 p 플러스 a pan 플러스 q의 형태로 등장했을 때, 오케이? 이런 형태로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 전에는 설명했으니까 첫 번째는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나도 이렇게 설명할게요. 오케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제 요구하는 거는 첫 번째 방법이 아니야. 오케이? 이거는 수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거든. 지금 이제 이 수열에서 그 수학적 귀납법이 점화식 파트가 사라졌잖아. 내가 그때 그렇게 설명했지. 점화식 파트가 사라졌다고.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일일이 대입해서 연습하는 게 좀 더 좋은 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볼게요. 이 문제 봤더니 예제 10번을 보세요. 예제 10번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항이 A1이고 an 플러스 1은 지금 5로 나눴더니 5분의 2 an 플러스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5로 나눠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첫 번째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이렇게 해결할 거야. 일반항을 구할 거예요. 오케이? 원래 일반항을 구한다라는 것은 좀 아니야. 예제 10번 몇 쪽이냐면 50페이지. 오케이. 어디까지 갔어요? 50페이지 예제 10번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일반항을 구하겠다라는 거냐면 얘를 이러한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우리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p에 an 마이너스 알파의 형태로 바꿔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냐면 지금 알파 값을 구해줘야겠지? 알파 값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항시켜서 구해도 되는데 이제 대입해서 p가 지금 뭐야? 5분의 2잖아. 이항시킨 다음에 나머지가 5분의 1과 같다라고 구해도 되는데 이 식에다가 그냥 알파를 대입해도 알파 값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왜 알파 대입하면 어차피 0이잖아. 등물을 만족하지? 그러니까 알파를 대입해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알파 대입해서 이항 해봤더니 5분의 3 알파는 5분의 1이네. 그지? 알파는 뭐가 돼요? 3분의 1이 되는 거 보여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수열을 어떻게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1은 5분의 2에 an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비슷한 형태가 등장했으니까 치환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치환을 할 거예요. 치환을 해봤더니 어떤 형태가 된다라는 거냐면 얘를 bn 플러스 1이라고 놓고 bn이라고 놓을 수 있겠지? 얘를 bn이면 bn 플러스 1이잖아. 그 다음 항. 그러면 잘 봤더니 bn 플러스 1은 5분의 2에 bn이에요.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그렇지, 등비수열이지.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어떤 것을 곱해줬습니다. 라는 거잖아. 계속 5분의 2가 곱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공비가 5분의 2인 등비수열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첫 항만 구해주면 되는데 B1은 뭐냐면
A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굉장히 대입해주고 싶네. 3분의 2. 중간에 끊어져서 미안해요. 끊어져서 미안했지? 이렇게 마이크가 안 꽂아졌어. 그럼 안 되지. 원래 이게 이렇게 밑에 있었나? 아닌 것 같지? 좀 밑으로 내려간 것 같지? 그치? 좀 밑으로 내려간 것 같지 갑자기? 그냥 나중에 올릴게요. 좀 불안하게 떨어질 것 같은 느낌. 일단 봅시다. 이제 어디에 스펜. 자, 우리가 차탕이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3분의 2고 다시 정리해보면 이 BN이라는 수열은 등비 수열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럼 BN을 어떻게 놓을 수 있겠냐라는 것은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 차탕이 3분의 2고 공비가 5분의 2인 등비 수열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무엇으로 바꿔줄 수 있겠어요? AN으로 바꿔줄 수 있겠어요? 그럼 BN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AN-3분의 1이라고 했네요. 그렇지? 똑같은 게 나오니까 AN은 어떻게 정리되겠습니다? 3분의 2의 5분의 2의 n-1제곱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나는 뭐가 구하고 싶은 거야? n이 뭘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AN에 대한 극한 구해주고 싶은데 이게 0으로 가지.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이 사이에 있으니까 0으로 가지. 그럼 이게 뭘로 가요? 3분의 1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첫 번째 풀이 모든 책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대입해서 규칙성을 찾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쫄리냐 한 번씩 가봅시다.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대입해서 규칙성 찾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일이 대입해서 찾아볼 건데 우리가 이제 A1은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A2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5분의 2 플러스 5분의 1이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왜? A2는 5분의 2 A1 플러스 5분의 1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A3을 구할 거예요. A3은 5분의 2 A2 플러스 5분의 1이에요. A2 자리에 그대로 놓을 거예요. 이거 덧셈 계산하면 안 돼. 규칙성 찾기 위해서는 덧셈은 덧셈으로 표현하고 곱셈은 곱셈 자체로 표현해야 돼요. 오케이? 아닌 경우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대입해 봤더니 5분의 2, 5분의 2 곱해졌으니까 5분의 2의 제곱 플러스 5분의 2 곱하기 5분의 1인데 이제 5분의 1이 있었어요. 그래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첫 번째랑 두 번째 어느 규칙성이 생긴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지? 몰라요? 그럼 세 번째 볼 거예요. 네 번째 항을 볼 건데 5분의 2에 A3 플러스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A3을 여기에다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5분의 2가 싹 곱해질 건데 5분의 2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5분의 2의 제곱 5분의 1이 될 것이고 5분의 2의 5분의 1이 될 것이고 5분의 1이 더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규칙성이 보인가? 보여요? 규칙성이 지금 어느 정도 보여? 지금 첫 번째 거는 5분의 2가 제곱이 되는데 두 번째 거부터는 지금 한 개씩 늘어나면서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n번째 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일 때 3제곱이니까 n일 때 몇 제곱이요? n-1제곱이에요. 오케이? 4일 때 2부터 출발하고 3일 때 1부터 출발하잖아. 그러니까 n일 때 지금 2 뺀 거지. 5분의 2에 n-2제곱 곱하기 5분의 2 5분의 2에 n-3제곱 곱하기 5분의 2 쭉 해서 5분의 1이지. 그지? 5분의 1이잖아.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극한을 구해줄 거야. 이 극한 구할 건데 이 등비수열의 합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비수열의 합공식. 아, 이걸 내가 언제 소개나 했더니 어저께 물어봤다. 등비수열의 합공식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아, 어저께랑 똑같이 대답하면 안 되지. 아, 너 진짜 어저께랑 똑같이 대답하면 돼야 안 돼. 어저께 물어봤는데 몰라요 해놓고 오늘 또 몰라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아, 하나는 기억이 나요. 증명까지 해줬네 내가. 공비 마이너스 1. 그래, 공비 마이너스 1분의 뭐야? 뭐야? 첫탕 첫항 곱하기 공비의 한 개수의 수 마이너스 1 이거예요. 오케이? 아니면 1 공비분의 첫항에 1 공비의 항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적어놓고 외워. 딱 적어놓으라고. 적어놓으면 아무도 적지 않아. 적어놓고 외우라고. 등비수열합이에요. 등비수열합. 수정을 하나 더 있어.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얘는 공비가 뭐가 아닐 때 1이 아닐 때인데 공비가 1일 때는 뭐가 될 거냐면 NA가 되겠습니다. 첫항이 1이면 A 이것만 계속 생길 거 아니야. 그게 N개겠지? 그래서 기억하세요. 오케이? 아, 급수에서 바로 배울 건데 기억해. 그때도 다음 시간 또 배우는데 모르면 진짜 족박 맞잖아. 아, 진짜 우리가 이거 합 쓸 수 있어. 합 쓸 수 있지? 합 어떻게 쓰냐면 1 공비분의 첫항 공비가 5분의 2야. 그래? 첫항 5분의 1에 1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개지? 그지? n-2까지 있으니까 n개랑 하나 더 있는 거잖아? n-1개예요? 얘 수렴하네. 뭘로? 0으로. 그지? 얘 수렴하네. 얘만 0으로.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으로 가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이것만 구해주면 되겠네. 1 공비분의 첫항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5 곱하면 3분의 5 곱하면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구하는 방법은 답은 똑같지? 그지? 근데 이게 쉬운 이유는 뭐냐면 뭐만 구하면 돼요? 알파값만 구하면 돼요. 알파값이 무조건 극한 값이 나올 것 같아요.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이 사이로 등장할 거니까 수렴하는 수렴만 등장하겠지? 그지? 아니면 얘 어떻게 구해도 되는지 알아? 세 번째 방법은 이거야.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1의 극한이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극한이 알파로 수렴한데 그래요? 알파로 수렴해요? 이 양식에서 정리해봤더니 깡치 알파 값 나왔지? 뭐가 돼요?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둘 다 알파로 수렴하니까 뭐야? 알파는 5분의 2 알파 플러스 5분의 1이니까 알파가 3분의 1이다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이 두 번째 방법이고 학교에서 설명하는 방법은 이걸로 설명할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에 대한 수열에 대한 극한은 너희들이 식 세워서 처리하는 부분들이라서 충분히 식을 세워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내 느낌인데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어려우면 다시 또 질문하고 이제 수열의 극한의 참과 거짓을 봅시다. 오케이? 참과 거짓을 볼 건데 하나씩 우리가 해결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4번 봤더니